네, 오늘은 21일, 이고 목요일이고, 적분 전략부터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적분 전략을 제가 봤는데, 음, 여기에 일단은, 어, 적분 공식들이 이게 쭉 나열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워온 나열,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적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요. 그거를 조금 복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네, 차원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은 위에는 그냥 적분 공식이고요. 어,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적분 전략은 일단 가능한 한 피적분 함수를 간단히 하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뭐 삼각함수가 뭐 예시로 삼각함수가 이제 분수 형태로 있을 때 탄젠트 세타는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고 시컨트 제곱은 이제 시컨트 제곱분의 1을 이제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바꾸면 저렇게 약분이 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서 어쨌든 적분이 가능한 형태의 그 적용 가능한 공식이 나오니까 그냥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 이고요. 그다음 뭐 저렇게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 쭉 제곱을 풀어서 나열을 하면 어, 네.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네. 뭐 요걸 두 개 더하면 1이고 요거는 그냥 이제 공식이죠. 두 배 공식인가? 하여튼 그 공식을 적용을 해서 어쨌든 이제 피적분 함수를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쉽게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그냥 다항함수나 뭐 다항함수의 분수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사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것만 해도 좀 이렇게 분수 형태나 곱하기 형태로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을 때 아 이거 좀 간단하게 이 함수를 좀 저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면은 적분이 가능한 함수로 바뀔 것 같은데라는 감이 드는데 사실 저는 삼각함수 네, 공식이랑 이런 게 이제 딱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한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삼각함수들은 특히 좀 이거를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들을 통해서 뭔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지 좀 네,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1번을 통해서 간단히 해봐도 이제 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치환적분이 가능한가라고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보통 저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분분수법에서 살펴봤듯이 x를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의 차수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니까 분모로 이제 나눠가지고 부분 분수로 식을 변경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될 텐데 사실 그게 좀 상대적으로 복잡하잖아요. 네, 그걸 고려하기 이전에 이제 치환적분으로 가능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x제곱, 네, x제곱 마이너스 1을 유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du가 이제 2x 이제 dx가 되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이제 du로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앞에 뭐 2분의 1 붙여도 그러면 이제 어, 네, 2분의 1 뭐 u분의 1 du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하기 편한, 적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뭔가 부분 분수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네. 그래서 부분 분수 형태가 나와도 이거는 좀 치환 적분으로 풀 수 있을까? 라고, 네,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일단 피적분 함수 형태에 따라서 뭔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일단 1번, 2번에서도 뭔가 안 되면, 피적분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 2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적분법 앞에서 했던 그런 적분법을 생각을 봐야 되겠죠. 뭐, 사인이랑 코사인이 뭐 곱해져 있는데, 뭔가 n 제곱 형태로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 그리고 뭐 분수에도 곱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 적분을 했을 때 뭔가 풀리는 형태다. 라는 거는 삼각함수 적분법을 통해서 뭐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경우에도 삼각함수에 대한 그 항등식 그 공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뭐 1, 2번에서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건 부분 분수로 풀어야 되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부분 분수를 어떻게 뭐 나눌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부분 분수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함수도 아니고 다른 형태의 뭐 fx 곱하기 gx로 곱해져 있을 때는 부분 적분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어쨌든 부분적분의 공식 자체가 뭐 fx g-x 이거를 네, 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그냥 그걸 외워보고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 먼저 이 형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바꿨을 때 뭔가 이득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적분을 하기 위한 좀 더 편한 상태로 뭐 변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와 gx를 g-x를 정해줘야 되는데, 네, 저걸 이제 기본으로 깔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x의 거듭 제곱 이제 또는 뭐 다항식이나 그런 것들이랑 이제 삼각함수 뭐 sin x, 뭐 코사인 x 이런 놈이랑 뭐 2의 x 승이 곱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x의 거듭제곱이나 또는 x 거듭제곱 뭐 몇 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분을 하면 할수록 이제 차수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저거는 미분을 하면 할수록 차수가 내려간다. 근데 곱해져 있는 저 삼각함수나 이 x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도 계속 뭔가 순환 형태잖아요. 사인을 적분을 하면 뭐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또 적분하면 사인이 되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 몇 번 연속으로 적분을 계속 해줘도 네, 순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은 x의 거듭제곱이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fx로 잡고 삼각함수나 EX 같은 거를 G-X로 잡아서 이제 삼각함수랑 E-X를 이제 적분을 하고 X의 거듭제곱 있는 거를 미분을 해서 차수를 낮추는 형태로 먼저 고려를 해보는 게 네, 좋을 거예요. 네,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다시 x를 적분을 했으면 네네. 그 다음에 뭐 x의 거듭제곱이나 다항식 같은 경우가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1차식이 그러니까 상수 형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상수 형태가 될 때까지 계속 미분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몇 부분 적분법을 계속 몇 번씩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네. 이해가 가시나요? 방금 멘트를 놓쳤어요. 어, 네. 만약에 x의 세제곱 사인 x dx다 이러면은 이거 fx를 이제 x의 세제곱으로 잡고 여기는 뭐 그냥 네. 이렇게 뭐 해주니까 상관은 없고 여기서 미분을 해도 얘가 이제 사인 x 제곱으로 이- 음, 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미분이 안 되니까 적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또 한 번 부분적분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얘는 계속 코사인 사인 왔다 갔다 거릴 거고 얘는 부분적분을 통해서 적용 미분을 fx로 계속 잡고 적용을 하면 할수록 이제 차수가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테그랄 뒤에 남는 게 그냥 상수 형태 곱하기 뭐 삼각함수 형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 형태로 뭔가 좀 네. 좀 리컬시브하게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줘도 풀리는 형태다. 이렇게 뭔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G-X가 붙어 있고 fx가 다항식 형태로 돼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x의 거듭제곱하 또는 다항식 그리고 ln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lnx를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fx로 잡는 거죠. lnx를 fx로 잡아서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에 곱해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항식을 적분해서 차수는 높아지지만 어쨌든 x분의 1을 곱하면 어쨌든 다항식이 되니까 그거 다항식 같은 경우는 적분을 쉽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lnx가 돼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fx로 아니요 g-x로 잡았어서 해결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분도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경우 무리함수 이런 형태는 삼각치환해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뭐 나왔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삼각치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정 형태에 대한 삼각치환 공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루트 n 제곱근 gx 루트 n 제곱근 같은 경우는 GX의 N제곱근이죠. 이거는 이제 유리와 치안, 네, 저희 유리와 치안을 살펴봤듯이 이런 형태는 이제 유리와 치안으로 해결 가능한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적분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 그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음, 어떤 fx가 일단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면은 이제 fx가 연속이면 얘는 이제 적분 가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리만 합으로 정의된 적분을 보면 이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다시 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서 뭔가 원시 함수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속이기만 하면 적분이 가능은 한데 뭔가 이제 대수적으로 어떤 이제 식이 나왔는데 이게 원시 함수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분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해봐도 뭔가 원시 함수를 구해내기가 어려운 경우죠. 접근 전략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뭔가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그런 경우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네, 여기서 뭐 엄밀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원시 함수가 뭐 초월 함수가 아니, 그 초월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용어를 까먹어가지고 초월함수, 초등함수, 초등함수라고 원시함수가 초등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함수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다뤄온 함수들이 있잖아요. 뭐 로그 함수, 로그 지수 함수, 다항 함수, 뭐 삼각 함수, 뭐 역삼각 함수, 뭐 네, 뭐 사인, 뭐 hx 이런 쌍곡선 함수나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온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돼 있는 fx거나 또는 이제 함수 형태이거나 합성함수는 뭐 사인, 뭐 x의 제곱 뭐 런 거죠. 네, 이런 합성함수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은 다 초등함수라고 하는데 이- 뭔가 이 지금 일본의 예로 나온 이런 함수의 원시 함수는 사실 구해보면 초등함수가 아니라고 해요. 그게 다 뭐 증명이 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시 함수가 초등함수가 아닌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적분 전략으로는 원시 함수를 찾을 수 없는 형태라고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게 뭐 어떻게 증명되어 있는지는 책에 나오지 않았고, 더 이상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 가능할 때. 뭐 그런 경우가 뭐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일단은, 네,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연속 함수인데도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적분을 하려는 함수 자체가, 음, 뭔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얻은 함수일 경우, 어, 네, 뭐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어쨌든 어떤 1번이나 2번이나 어쨌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적분 전략을 아무리 적용을 해봐도 안 되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근사값을 통해서 이제 해당 함수의 뭐 넓이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 적용하는 전략인데요. 뭐 개념은 사실 좀 간단해요. 예를 들어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적분을 정의할 때 리만합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곡선으로 돼 있는 fx를 델타 x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서 그 작은 사각형들의 합으로 적분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서 어쨌든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첫 번째 그림은 뭐 레프트 엔드 포인트 엑스프로시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게 적분식이라고 하면 이거를 근사를 할 때는 리만 합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는이 되려면 앞에 이제 n을 극한값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 리미트를 빼버리니까 이제 근사값이 된 거죠.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는 어쨌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B-A 요거를 n개의 사각형으로 쪼갠 요 부분 구간을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xi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하고 요 사각형의 높이를 곱해야 되니까 이 높이를 할 때 요 값을 택할 거냐, 요 값을 택할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어쨌든 어떤 값을 그러니까 뭐 요 사이에 그냥 임의 값을 택해서 구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여기에 별표가 붙은 거고. 그래서 왼쪽 끝에 값을 택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네, 델타 x 곱하기 그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이제 높이를 택할 때 요쪽이 아니라 다 요쪽을 택해서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 네, 요건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는 거고. 이거를 그냥 왼쪽 끝점 근사값이라고 하고 오른쪽 끝으로 하면은 뭐 식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xi-1이 아니라 xi가 되고 이런 거 이런 식이 되고 이거를 오른쪽 끝점 근사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개념은 간단하죠. 근데 사실 저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뭐 더 좀 오차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적은 방법으로는 중점 법칙하고 사다리꼴 공식이 있는데 중점 법칙은 그냥 음, 이 xi 별표를 요 가운데 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네. 요거나 요거를 이게 사각형의 아니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높이를 요쪽을 택하거나 이쪽을 택하지 않고 여기하고 여기에 중점을 택해서 여기에 이제 요 길이를 이제 높이로 택하겠다. 그러니까 중점을 여기로 택하겠다는 거죠. X0하고 X1 사이의 중점을. 그렇게 택해서 구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다리꼴 공식은 그냥 요 방식으로 구한 넓이랑 요 방식으로 구한 넓이랑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일단은 있고요. 근데 대체로 중점 법칙이 사다리꼴 법칙보다는 더 정교해요. 왜 그러냐면, 음, 사실 이게, 여기가 이제 fx잖아요. 요 파란 선이 fx인데, 그러면 요 p가 중점일 테고, 요 p가 중점일 테고, 이제 일단은 중점 법칙으로 구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요건 밑변은 똑같을 거고, 높이를 이제 요거로 택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계산해내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 직선을 있고 요 약간 이것도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인데 요 중점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는 요 형태의 값이 이제 중점 법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공식은 어쨌든 오른쪽 끝점을 택하면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또 구하고 거기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그렇게 여기랑 여기구나. 네.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잘린 이제 아래 사각형의 넓이가 구해질 텐데 사다리꼴 공식은 그러면 이제 실제 오차를 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래 넓이고 그러니까 밑에는 볼 필요 없이 이게 넓이고 그러면 요 파란색이 넓을 거냐 이 빨간색이 넓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파란색이 넓으면
이제 사다리꼴 공식의 오차가 더 크다는 거고, 빨간색이 넓으면 이제 중점 법칙의 오차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뭐 경우는 네, 파란색이 넓을 거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만 딱 끊어서 요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점하고 요점하고 지나는 요런 곡선이니까 얘는 뭐 어쨌든 fx길 한 텐데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뭐 ax 플러스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의 2차 함수일 건데 그러면 요거를 어 그러니까 포물선의 넓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넓이 공식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어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게 2차식이라고 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빨간색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3분의 2거든요. 3분의 2. 네,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어쨌든 이걸 적분을 통해서 그 구해보면 사실 뭐 여기가 중점이라고 하고 뭐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그럼 저거를 이제 적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걸 중적분한다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k에서 k부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하면은 이제 아래 그 포물선의 넓이가 나올 텐데 이걸 적분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뭐 분배가 가능하니까 근데 음, 분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kk b에 뭐 x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앞에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실 C죠? C의 dx고 네. 그 ax제곱 플러스 c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생긴 게 사실 저런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 a는 음수가 될 거고 x제곱 그러니까 a에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꺾여져 있는 이제 뭐 정도는 완만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바뀔 텐데 사실 거기에 플러스 c가 되었으니까 음, 뭐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뭐 어쨌든 요 함수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이제 왼쪽 영역하고 오른쪽 영역하고 다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겨먹은 함수들은 네. 우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는 식을 0k 2 곱하고 ax 제곱 플러스 c dx로 바꿀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면 얘는 x잖아요. 그러니까 x를 적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bx를 적분을 뭐 bx였으니까 bx를 적분을 하는데 얘는 당연히 이제 기함수잖아요. 뭐 bx가 기울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k에서 k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상대가 돼서 얘는 0이에요, 넓이가. 그래서 얘는 없어져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적분을 해보자, 그죠? 그러면 2에, 음, A에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에 얘가 0부터 K잖아요? 그러면 2에 3분의 1, K의 세제곱 플러스 CK. 네, 이런 형태가 되죠. 맞죠? 음, 네. 근데 이 네. 형태로 바꿔서 증명이 안 되나? 잠시만요. AX 지금 먼저 제가 궁극적으로는 AX 제곱 플러스 C에 대한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가 마이너스 라고 했을 거고, 중점은 0이고, 마이너스 K, 2K, 2K 곱하기. 그러면 요거를 이 AX 제곱 플러스 C에 어, C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함수가 요 함수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2K 곱하기 네, 2K 곱하기 저거에 AX 제곱 X에다가 중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이겠죠? C죠? 그러니까 중점을 넣으면 C니까 저게 C라는 얘기고 C를 곱하면 되네. 네, 맞죠? 이렇게 나올 거죠. 얘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적분값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적분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속 구해보면 A가 안 사라지네. 네. 일단은 음, 지 저거를 풀어도 3분의 2 EKC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잠시만요. 음, 선의 공식 A 마이너스 K K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C 되고 얘를 적분을 하고 3분의 1에 X 제곱 CX2 0K를 넣고 K의 세제곱이 되고 2K 2K 0으로 넣고 음,
잠시만요. 음, 이렇게. 음, 이게 E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음, 사각형의 넓이는 K 곱하기 그 다음 높이인데 0을 했으니까 0을 했으니까 C인데 그러면 이게 아닌 거. 적용은 수가 X제곱 저게 왜 안 되냐면 사각형이 너비랑 저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음, 사실 함수를 저희가 ax제곱 px 플러스 c라는 걸로 뭔가 일반화된 이차 함수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음, 중점이 여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함수는 사실 저게 뭐 그러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x축으로 평행이동이 돼 있으면 가정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이 우리가 마이너스 k부터 k,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함수는 사실 여기가 0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k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네, 가정을 하고 구한 거잖아요. 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만 가능한 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ax 제곱 플러스 bxc가 만약에 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니 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뭐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k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네.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 오른쪽을 구할 땐 적분을 해서 구할 때는 요 넓이를 구해놓고 그쵸? 구하고 사각형을 구할 때도 요걸 요렇게 잡고 0을 여기를 잡아서 음, 요걸 구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가정한 상황은 요런 상황에서 여기를 적분한 값이랑 그냥 요렇게 사각형을 구한 값이랑 구해가지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건데
뭔가 다른 상황에서 요 값을 구해놓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식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넓이는 곱하기 3분의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포물선의 공식인데, 사실 이 상황에서만 그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렇게 0을 기준으로 우함수일 때만 해당하는 공식이라고요, 여기가. 네네. 그러니까 요 그림이 성립할 때, 요 그림이,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2차 함수일 거잖아요.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k를 넣어도 fx가 0이 되고 k를 넣어도 0이 되고 그리고 중점이 0인 그런 2차 함수들인 거죠. 그런 2차 함수들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중점이 0이고 여기 같으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볼 수 있잖아요. 중점은 0이니까 f f0 곱하기 2k 이게 이제 사각형의 넓이일 거고 요거 네 넓이일 거고 요거의 3분의 2가 요 안에 포물선의 넓이라는 거 그게 이제 공식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세팅을 한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러니까 일반항을 해놓고 이 참수를 그러면 요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 공식이 안 통한다는 거죠. 네. 뭐 극단적으로 하면 빨간색 부분이 포물선의 넓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세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이참수를 일반화시켜 놓으면 되고 사실 뭐 음, 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X제곱 플러스 C 그냥 X제곱까지 X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X제곱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AX제곱 플러스 C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음, 얘는 이제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고 X축으로는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2차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뭐 A가 마이너스 음수라고 할 때 함수는 음, 음수라고 할 때는 성립이 되겠구나. 잠시만. 아니다.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음수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C일 테고 요런 함수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C이잖아요. 근데 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K로 잡고 요게 이제 AX제곱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러면 저거를 적분을 하면 3, AX제곱 플러스 C AX제곱 플러스 C를 적분을 하면 어쨌든 이게 될 거고 네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C 플러스 C를 적분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저거를 0에서 K까지 적분한 다음에 2 곱해주면 되니까 식은 똑같이 나올. 뭐 하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그쵸?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뭐가 잘못됐지? 음, 음. 사실 저는 저 K가 A와 C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겠네요. K. 네.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문제냐면 해서 2A 이상 그리고 적분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거를 이제 적분식을 통해서 어쨌든 적분식은 똑같이 나올 테고 그러면 저 K와 마이너스 K는 A와 C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fx 값에 따라서 A와 C 값에 따라서 정해질 거거든요. 네. 저게 A와 C에 따라서 K하고 마이너스 C 값이 정해지니까 저거를 뭐 여기까지 적분을 마이너스 0K 배 해서 AX 제곱 플러스 C를 적분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K3 플러스 C K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값이 저 넓이가 근데 어 KAC 그러면 2K 곱하기 K 곱하기 C KC KC의 3분의 2 그러면 얘는 아마 2KC의 곱하기 3분의 2랑 항등식일 거거든요. 항등식이면 지금 하려는 게, 네, 그럼 결국, 요 식이, 요게 저 포물선의 넓이인데 홈수 넓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CK.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음, A가 0이고 C가 3분의 1. 아니다. 2KC. 3분의 2 2KC니까 3분의 1. 3분의 1 CK. 아, 음. 이것도 항등식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립이 되려면 A가 잠깐만요. 제곱 A가 야, 음, 이렇게 되려면 K가 저 함수의 근이어야 되니까 AX제곱 플러스 C에 안 되는데 그가 말이었어. 이것도 좋네. 저런 경우에는 음, K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이면 K를 이렇게 잡아주면 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곱을 하면은 A분의 C가 근데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죠. 제가 자꾸 포물선 공식이 이렇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x의 제곱 3분의 1 그냥 일반적인 세팅 fx가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거 맞나? 이분선에 너무 넓였나? 요게 이제 x제곱이라고 한다면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요게 이제 0에서 k인데 0에서 k의 2니까
그럼 3분의 2의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 2K, K의 제곱, K의 제곱일 테니까, 얘가 2K의 제곱이고.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 K 세제곱이잖아요. 요거랑 제가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 네, 요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세팅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가 제곱일 땐 저게 성립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3분의 1 곱하기 사각형이잖아요. 적분을 해보면. 그럼 요게 이제 3분의 2 곱하기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포물선의 공식은 저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거랑 지금 일반적으로 뭔가 제가 세팅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뭔가 꼬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하다가 약간 어쨌든 이제 포물선의 공식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예, 뭔가 요걸 정확히 나누려면 요걸 직선으로 이렇게 딱 긋고 요걸 직선으로 딱 긋고 요것도 이제 평행사변이니까 이렇게 요거랑 평행한 형태로 딱 그으면 어, 요 선이 요걸 양분을 할 텐데 사실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제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곡선을 저 이차함수는 저렇게 되기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사각형 파란색의 넓이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오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중점 법칙이 더 사다리꼴 법칙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차가 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제가 이걸 사용해서 하려니까 네,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좀 달랐던 걸 느꼈는데, 네, 여기 아까 옆에 계산하던 식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넓이 계산할 때 2K 곱하기 K 제곱을 썼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이거 할 때는, 네, 어, 여기 AX 제곱 BXC였잖아요. 네, 그때는 2K 곱하기 C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서 좀 뭔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음, 네. 그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사각형의 높이를 요 K로 생각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여기니까 요 높이를 음, 높이가 왜 K? F0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음, 네네. 그래서 네, 여기서 F0은 알겠는데, 여기 위에서는 왜 이게 K가 되는 거예요? K가 아니라 K 제곱인 거죠. K 제곱. 네, K죠. 네. X의 제곱일 때는 그러니까 AX 제곱이다. 아니 AX 제곱 이다. AX 제곱이다. 그러면은 저기는 K니까 AK 제곱이 되겠죠? 높이가. 사각형의 높이가. 네, 그렇게 될 거고. 또 저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적용이 되려면 또 C가 플러스 값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형태는 사실 이런 형태잖아요. C가 플러스 값이면. 네. 이런 형태면 뭔가 지금 이 공식이 그러니까 여기가 요 사각형의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이걸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플러스 요 사각형의 3분의 1 플러스 요 값까지 포함되어 버리니까 적분을 여기를 해놓고 요 직사각형의 3분의 1이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A가 요 경우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A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일단 안 된다. C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의 X제곱 형태의 것만 될 것 같다. 네. 라는 거고. 그리고 B가 뭔가 들어가면 얘는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되니까. 그러면 네.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되겠죠. X축 플러스 2X X 플러스 2 네네. X축으로 평행 이동이 되는 형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 맞고 일단은 AX 제곱 형태만 일단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런 형태의 뭔가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이런 형태로 잡아가지고 저는 이제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증명 아닌 증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음, 그치? 저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네. 그렇고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음, 네.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오늘 좀 적분 전략을 덜 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